여기에 이 규칙을 결합시키면 농담이 아니라 새벽 6시부터 공부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하루 온종일을 초고도의 집중 상태를 유지한 채로 공부를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최근에 공부한 것 이상으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스킬적인 영역을 컨텐츠로 많이 다루어 봤는데요. 그럼에도 완벽한 합격으로 가는 길은 역시 우직하게 엄청난 공부량으로 밀어붙이고 거기에 정교한 스킬들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직하게 공부한다는 게 말이 쉽지? 이는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수많은 유혹들,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의지력, 심지어 철저한 시간 관리가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엄청난 내공이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그만큼 이 능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만이 합격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저도 처음에는 여느 친구들처럼 주어진 자습 시간에 공부하고 집중력 좀 떨어지면 딴짓도 조금 하고 다시 쉬엄쉬엄 공부하다가 자습 시간 끝나면 집에 가는 평범한 루틴을 이어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적도 그저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남들보다 배 이상의 집중력과 노력, 그에 따른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얼마 안가 성적과 등수가 주위에서 놀랄 만큼 가파르게 상승하는 겁니다. 그 계기는 바로 체인지 공부법을 적용하고부터였는데요. 저를 성장시켜준 결정적인 공부법 중 하나임에 분명하고 오늘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누르고 시작하는 건 잘 알고 있지? 일단 이 공부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온전히 개발한 공부법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 공부법을 배우게 되었는지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법을 찾고 적용하는 데 있어 그 인사이트를 기르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때는 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마치고 여느 때처럼 집에 왔는데 책상에 교과서가 아닌 못 보던 책이 놓여 있는 겁니다. 공부법 관련 책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핫했던 하버드대 출신 박원희 씨가 쓴 공부구단 5기 10단이 있었어요. 엄마가 한번 읽어보라고 사놓으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루했던 시기에 책 내용도 재미있고 동기부여도 되고 실질적인 공부법도 알 수 있어 빠른 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책 재밌게 읽었고 도움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며칠 뒤에 이번에는 다른 책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나나 너나 할 수 있다. 뭐지? 이름이 나나? 텔레토비가 쓴 책인가? 어쨌든 미스코리아 출신 하버드대생 금나나씨가 쓴 책인데 보라돌이랑 뚜비가 쓴 책은 없나 궁금해하며 재밌게 읽었습니다. 공부법 책 특유의 스토리텔링과 실질적인 방법론을 읽는 게 저한테는 결이 잘 맞는 책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공부법 책들을 단숨에 읽어내려갔고 그 이후에 엄마도 재미 들리셨는지 더 과거에 유명했던 책들인 서울대 의대 3인 합격수기, 공부기술,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등 유명한 책들을 계속 사서 책상 위에 놓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저는 파블로프의 개마냥 다음 공부법 책은 언제 올려져 있을까 야자 끝나고 집에 오면 가슴이 콩닥거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개인기로 공부법 책을 기다리는 강아지 성대모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제 돈으로 여러 공부법 책들을 스스로 사서 보기도 했죠. 저한테는 이런 공부법 책을 사서 보는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학습 효율이 올라가는 걸 느꼈기 때문에 순공시간 그 이상으로 치기도 했죠. 요즘에는 연수남TV라는 유튜브 채널이 무료로 이런 공부법 책들의 역할 그 이상을 제대로 해주고 있다고 소문이 돌던데 들어봤어요? 속닥속닥. 어쨌든 이런 여러 공부법 책들을 접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공부법을 발견하였는데요. 바로 20분마다 무조건 과목을 바꿔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저에게 큰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준 공부법인데 죄송하게도 이걸 알려준 저자는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워낙 오래전이고 읽었던 책들도 다양하기도 했고요. 제 나름대로 이 방법을 변형시키고 최적화시키는 데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일단 이 체인지 공부법 이름은 이 공부법의 특성과 제가 추가한 규칙을 기반으로 붙인 거고요. 기본적인 컨셉은 한 과목을 20분 공부하고 바로 다른 과목으로 바꿔주고 20분이 지나면 다시 또 과목을 바꿔주는 걸 무한 반복하는 식입니다. 그 근거로는 일단 20분 정도 공부를 지속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슬슬 지루해지기도 하니 그 즈음에서 과목을 바꾸어 준다면 그 새로운 맛에 다시 집중력도 올라가고 지루함도 사라져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인 겁니다. 뭔가 흐름이 끊길 것 같지만 의외로 20분 동안 본 내용을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동안에 무의식적으로 정리해 들어가고 다음 내용을 다시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다시 돌아왔을 때 큰 이질감 없이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20분 전에는 이해가 안 가던 내용이 되돌아왔을 때 이해가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20분이라는 시간을 고정하는 건 제 공부 패턴과는 맞지 않았고 그날그날의 컨디션과 그때그때의 집중력 상태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를 주는 전략을 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정말 집중이 안 되면 공부를 시작한 지 5분 만에 과목을 바꾸기도 하고 과목 자체에 몰입이 잘 되면 1시간 동안 계속 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과목당 최대 1시간은 넘지 않는 규칙은 만들었어요. 스스로를 관찰해 본 결과 똑같은 텍스트를 1시간 이상 보고 있는 경우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로 멍하니 책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최대 집중 시간을 스스로 관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정교하게 이 공부법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외에도 몇 가지 추가 규칙을 만들어서 이 공부법을 더 정교하게 만들었는데요.
첫째, 부득이하게 한 과목만을 공부해야 되는 날에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점에 아예 단원을 바꿔버리는 전략을 쓴다. 가령 1, 2, 3단원이 시험 범위라면 의외로 꼭 1, 2, 3단원의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1단원 보다가 지루해졌다 싶으면 바로 3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다가 3단원을 먼저 끝내버리면 1, 2단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도 뒷부분을 끝내놓았다는 심리적 안정감에 더 편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부가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둘째, 같은 과목, 같은 단원이라도 크게 교과서를 보는 방법, 요약본 및 노트를 보는 방법, 문제를 푸는 방법 등 여러 방법론이 있듯이 역시 집중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그 방법론 자체를 바꾸어 리프레시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또한 인풋으로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다가 질릴 때 즈음에 아웃풋으로 중간에 꺼내보는 것도 가능하고 공부의 방법론 자체를 바꾸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죠. 셋째, 공부 자체가 하기 싫은 날, 컨디션이 별로인 날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을 윤활제로서 활용하고 바로 보충이 필요한 과목으로 넘어간다. 저는 수능 공부할 때 음악 들으면서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었는데요. 언어 공부가 필요한 시점에 10분 정도만 음악 틀고 수학 몇 문제 풀고 뭔가 공부를 위한 워밍업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면 가차없이 음악을 끄고 언어로 넘어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넷째, 과목 또는 공부 방법론의 체인지를 넘어 물리적인 환경 체인지도 고려할 수 있다. 가령 교실에서 공부할 때 졸리면 교실 뒤에 서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집중력이 떨어질 때 즈음 역시 교실 뒤로 가 서서 공부하는 식으로 잠깐의 자리 이동과 자세 변화를 줌으로써 집중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그 자세 자체가 질리면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죠. 다섯째,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잘 안 가거나 뭔가 흐름이 막힌 기분이 들 때 오히려 이때 과목을 바꾸어주고 뇌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정리해 볼 시간을 준다. 이런 경우 과목을 바꿨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해가 술술 된다면 이 방법이 본인에게 맞는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집중과 보상의 규칙을 결합시키면 농담이 아니라 새벽 6시부터 공부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하루 온종일을 초고도의 집중 상태를 유지한 채로 공부를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때 즈음 5분만이라도 20분만이라도 과목을 계속 바꿔주면서 공부하면 질릴 틈도 없이 어느새 하루를 공부에 정신없이 쏟았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만약 본인이 한 과목만 우직하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면 이 체인지 텀을 길게 잡아서라도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체인지 공부법을 적용한 이후로 공부 능력치가 하루아침에 확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꼭 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제가 올렸던 또는 앞으로 올릴 공부법을 통해 학습 효율이 확 오르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금씩 나타나는 변화도 분명 좋은 징조지만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요청하셨던 잠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적의 수면을 취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낮 동안의 학습 효율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저는 국내 수면 관련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양한 수면장애 환자들을 현직에서 실질적으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공부법 채널에서는 해줄 수 없는 의학 지식과 결합한 인체공학적 공부법, 특히 잠에 관련된 내용은 알아두면 건강하고 활기찬 삶, 궁극적으로 수명 연장과 관련이 있으니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소중한 가족들도 같이 구독시켜주시고 알림 전체 설정 뒤 같이 볼 준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